현대 축구가 상업주의의 물결에 휩쓸려 선수들이 더 높은 연봉과 명성을 쫓아 끊임없이 이적을 반복하는 시대에 단 한 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오직 하나의 클럽에만 충성을 바친 기사이자 로마라는 도시 그 자체가 된 남자. 그의 이름은 프란체스코 토티입니다. 토티는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축구 역사상 가장 완벽한 원클럽맨이자 현대 축구에서 사라져가는 로맨스와 충성심을 몸소 보여준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세리에 A 역대 득점 2위라는 경이로운 기록과 함께 한 클럽에서만 307골을 기록한 그의 여정은 축구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들에게 토티는 축구 선수를 넘어선 존재입니다. 그는 영원한 도시 로마의 상징이자 2000년 로마 역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불멸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콜로세움과 바티칸이 로마의 과거를 상징한다면 프란체스코 토티는 로마의 현재와 미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프란체스코 토티의 위대한 여정은 1992년 16세의 나이로 AS 로마 유스팀에 합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2017년 은퇴까지 그는 단 한 번도 다른 클럽의 유니폼을 입지 않았습니다. 이는 현대 축구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기적과도 같은 충성심이었습니다. 1998년 21세의 나이로 AS 로마의 주장완장을 찬 토티는 클럽 역사상 최연소 주장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특별한 리더십과 카리스마를 지녔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19년간 주장완장을 차며 세리에 A 역대 최장 주장 역임이라는 또 다른 불멸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토티가 세운 기록들은 그야말로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세리에 A 통산 250골로 역대 득점 2위에 오른 것은 그의 득점 능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이 모든 골을 단일 클럽에서 기록했다는 사실은 더욱 놀랍습니다. AS 로마에서만 307골을 기록한 그는 클럽 역대 최다 득점자로 이 기록은 앞으로도 깨지기 어려운 불멸의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786경기 출전이라는 숫자 역시 그의 위대함을 증명합니다. 25시즌 연속 출전이라는 기록은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최정상급 수준을 유지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부상과 노화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팀을 위해 뛴 그의 모습은 진정한 프로페셔널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토티의 커리어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은 의심할 여지 없이 2006-7 시즌이었습니다. 당시 30세였던 토티는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의 혁신적인 폴스9 전술의 중심에 서서 축구 역사에 길이 남을 시즌을 만들어냈습니다. 팀의 공격수들이 부상과 폼 난조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스팔레티는 플레이메이커였던 토티를 최전방으로 올리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의구심을 표했지만 토티는 이 모든 우려를 단숨에 날려버렸습니다. 그는 세리에 어에서 26골을 기록하며 득점왕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유러피언 골든슛까지 수상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득점왕이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임을 의미했습니다. 30세의 나이에 전혀 다른 포지션에서 이런 성과를 거둔 것은 축구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단순히 골만 넣은 것이 아니라 팀의 플레이메이킹까지 담당하며 로마를 세리에 A 준우승으로 이끌었다는 점입니다. 이 시즌의 토티는 현대 축구에서 폴스9이라는 포지션의 원형을 제시했으며 후에 펩 과르디올라가 리오넬 메시에게 적용한 전술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토티의 위대함은 클럽 레벨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 대표팀에서 보여준 그의 활약은 그가 얼마나 큰 무대에서도 빛날 수 있는 진정한 월드클래스 선수였는지를 증명했습니다. 2000년 유럽 선수권 대회는 토티가 세계 무대에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킨 무대였습니다. 당시 23세였던 토티는 이탈리아의 에이스였던 알레산드로 델 피에로를 제치고 주전으로 발탁되어 팀을 결승까지 이끄는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조별리그 벨기에전과 8강 루마니아전에서 결승골을 기록한 토티는 특히 결승전에서 창의적인 백힐 패스로 마르코 델베키오의 선제골을 어시스트하며 축구 팬들을 매혹시켰습니다. 비록 팀은 프랑스에게 1대2로 패해 준우승에 그쳤지만 토티 개인의 활약은 완벽했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 그는 세계 축구계에 자신이 특별한 재능을 가진 선수임을 알렸습니다. 토티의 국가대표팀 커리어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은 2006년 독일 월드컵이었습니다. 대회 직전 심각한 발목 부상을 당해 출전 여부가 불투명했던 토티는
철심을 박은 채로 월드컵에 참가하여 이탈리아의 월드컵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부상의 영향으로 100% 컨디션은 아니었지만 토티는 1골 4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 내 최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그의 4어시스트는 대회 최다 어시스트 기록이었으며 이는 그가 단순한 득점자가 아닌 팀 전체의 공격을 조율하는 완벽한 플레이메이커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월드컵 우승과 함께 대회 올스타팀에 선정된 토티는 30세의 나이에 소속팀에 집중하겠다며 대표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이는 많은 이들을 아쉽게 했지만 동시에 그의 클럽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였습니다. 토티의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선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그의 플레이 스타일은 이탈리아 축구의 정수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만의 독창적인 색깔을 담고 있었습니다. 토티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그의 원터치 패스입니다. 공을 받자마자 한 번의 터치로 동료에게 전달하는 그의 패스는 상대 수비진이 대응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수비 배후로 침투하는 동료를 향한 스루 패스는 예술의 경지에 달했습니다. 그의 원터치 패스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게임을 읽는 뛰어난 지능과 순간적인 판단력이 결합된 작품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움직임을 미리 예측하고 동료의 달리는 방향을 계산하여 정확한 타이밍에 완벽한 패스를 전달하는 그의 능력은 축구 팬들에게 무수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토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의 힐킥과 칩슛입니다. 뒤꿈치로 차는 힐킥은 상대 수비수들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공을 보내며 동료에게 절호의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토티만의 시그니처가 되었습니다. 특히 2005-6 시즌 인테르전에서 보여준 칩슛은 축구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골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골키퍼를 우아하게 넘긴 그 공의 궤적은 마치 축구가 얼마나 아름다운 스포츠인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거리, 각도, 타이밍 모든 것이 완벽했던 그 순간은 토티의 천재성을 상징하는 명장면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토티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뛰어난 선수였을 뿐만 아니라 현대 축구 전술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그가 스팔레티 감독과 함께 완성한 폴스9 전술은 현대 축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2006-7 시즌 토티가 보여준 폴스9 역할은 현대 축구 전술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전통적인 공격수의 역할에서 벗어나 중원으로 내려와 플레이를 만들면서도 동시에 골문 앞에서는 결정적인 마무리까지 해내는 그의 플레이는 전술적 혁신이었습니다. 이 전술은 후에 펩 과르디올라가 바르셀로나에서 리오넬 메시에게 적용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고 현재까지도 많은 팀들이 사용하고 있는 핵심 전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토티는 이 전술의 원형을 제시한 선구자였으며 그의 성공은 현대 축구에서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토티의 위대함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의 클럽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입니다. 그의 커리어 동안 레알 마드리드를 비롯한 수많은 명문 클럽들이 그에게 러브콜을 보냈지만 토티는 단 한 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레알 마드리드의 지속적인 관심은 그의 실력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당시 은하수 군단을 만들어가던 플로렌티노 페레스 회장도 토티 영입에 큰 관심을 보였지만 토티는 나는 로마에서 태어났고 로마에서 죽을 것이라며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선택은 단순히 감정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더 높은 연봉, 더 많은 트로피, 더 큰 명성을 모두 포기하고 선택한 것은 진정한 사랑과 의리였습니다. 현대 축구에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선수는 극히 드물며 이것이 바로 토티를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토티의 영향력은 축구장을 넘어서 이탈리아 사회 전체에 미쳤습니다. 그는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닌 문화적 아이콘이 되었으며 로마를 넘어서 이탈리아 전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의 만남은 토티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바티칸의 교황과 축구계의 황제가 만나는 순간은 로마라는 도시가 가진 종교적 권위와 스포츠적 영광이 하나로 만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교황에게 세계적인 선수가 되겠다고 약속했던 소녀는 그 약속을 지켰고 교황 역시 그의 성공을 축복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만남을 넘어서 로마라는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2015년 이탈리아 대통령 선거에서 토티가 5표를 득표한 사건은
그의 사회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에피소드였습니다. 비록 나이 제한으로 무효가 되었지만 정치와 전혀 관련 없는 축구 선수에게 표를 던진 것은 이탈리아 국민들이 그를 얼마나 신뢰하고 존경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는 토티가 단순한 스포츠 스타가 아닌 이탈리아 사회에서 도덕적 권위를 인정받는 인물임을 의미했습니다. 그의 정직함과 원칙, 그리고 변치 않는 신념이 정치인들보다 더 큰 신뢰를 받았던 것입니다. 토티의 위대함은 단순히 축구 실력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보여준 성장과 성숙의 과정 역시 그를 진정한 레전드로 만든 요소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토티는 다혈질적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커리어 통산 레드카드 16회라는 기록은 그의 열정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동시에 때로는 그것이 팀의 해가 되기도 했음을 의미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과 2004년 유럽 선수권 대회에서의 퇴장 사건들은 그의 감정 조절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30대에 접어들면서 토티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혼과 육아를 통해 성숙해진 그는 필드에서도 더욱 냉정하고 지혜로운 플레이를 선보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가 단순히 재능 있는 선수가 아닌 진정한 리더로 성장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성숙해진 토티는 자신에 대한 조롱과 비판까지도 유머로 승화시키는 여유를 보였습니다. 토티에 관한 모든 농담이라는 자서전을 통해 자신을 소재로 한 모든 유머들을 모아 출간한 것은 그의 겸손함과 유머 감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더욱 감동적인 것은 이 책의 수익금을 유니세프와 로마 지역 구호소에 기부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비웃는 농담들조차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로 승화시킨 그의 모습은 진정한 리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토티가 세운 수많은 기록들은 그의 위대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증거들입니다. 이 기록들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서 한 선수가 얼마나 오랫동안 최정상급 수준을 유지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문서와도 같습니다. 세리에 A 통산 득점 2위 250골, 세리에 A 단일 클럽 최다 득점 250골, 세리에 A 최다 시즌 연속 득점 23시즌, 세리에 A 최다 시즌 연속 출전 25시즌, 세리에 A 통산 최다 페널티킥 득점 71골, 세리에 A 역대 최고령 멀티골 39세 206일. 이러한 기록들은 토티가 단순히 한 시대를 풍미한 선수가 아닌 세리에 A 역사 전체를 통틀어 최고 수준의 선수였음을 증명합니다. 특히 39세 206일의 멀티골을 기록한 것은 그의 지속적인 경쟁력과 프로 정신을 보여주는 놀라운 기록입니다. 2017년 현역에서 은퇴한 토티는 AS 로마의 디렉터로 선임되어 새로운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경험과 통찰력이 클럽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구단과의 의견 차이, 특히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마찰은 토티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가 추천한 안토니오 콘테 대신 파울루 폰세카가 감독으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토티는 자신이 단순한 얼굴마담 역할에 머물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19년 구단을 떠나면서 한 기자회견에서 토티는 실질적인 권한 없이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명예직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클럽에 도움이 되고 싶어 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로마 팬들에게는 아쉬운 이별이었지만 토티다운 원칙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현재 토티는 축구 선수 에이전트 회사를 운영하며 젊은 선수들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풍부한 경험과 축구에 대한 깊은 이해는 새로운 세대의 선수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 유스팀 출신인 크리스티안 볼파토의 에이전트로 활동하며 후배들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토티 스포팅 클럽이라는 축구센터를 운영하며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8인제 축구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토티 자신도 여전히 선수로 뛰고 있습니다. 비록 프로 무대는 아니지만 축구에 대한 그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은퇴 후 토티에 대한 평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대 축구가 점점 상업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그의 충성심과 원칙은 더욱 소중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2017년 UEFA 회장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수많은 평생 공로상들이 그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발롱도르 드림팀 후보에 선정된 것은 그가 여전히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들 중 한 명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골닷컴에서 선정한 2000년대 최고의 미드필더 2위에 선정된 건 역시 그의 실력이
동시대 최고 수준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지표입니다. 사비 에르난데스, 안드레아 피를로 등 쟁쟁한 경쟁자들이 있었음에도 2위에 오른 것은 그의 독보적인 능력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토티는 실력도 좋았지만 원클럽맨이라는 낭만적인 행보는 축구 팬들에게 감동을 준 영원한 로마의 왕자로 남아 있습니다.